경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치러졌잖아요. 재수생, 삼수생들이 많아가지고 한 집에 수험생과 재수생이 있는 집도 있었다고 하고 정말 고생들 많이 했고 우리 수험생들은 크나큰 해방감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수험생들만 고생한 게 아니라요. 네. 그 수험생들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 부모님들, 뭐온 가족 식구들이 다 고생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발 뒤꿈치 들고 이렇게 걷고 다니고 그러셨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네. 아무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12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뛰어왔잖아요. 물론 시험 끝났으니까 기분 좋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성적 나올 거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걱정되고 그래도 일단 수험생 할인 이벤트도 있고 뭔가 많이 네. 있으니까 마음 내려놓고 좀 쉬세요. 근데 그 우울감이라는 걸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단장님 어떤 게 좋을까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네. 음악입니다. 음악. 예, 음악만큼 우리에게 따뜻하고 또 좋은 기운을 주는 게 없잖아요. 특히 좀 기분이 센치할 때는 좀 리듬감 있고 볼륨도 있고 구성진 우리 트로트가 최고입니다. 트로트. 옳소. 저도 그렇다면 살짝 숟가락을 얹어 볼까요? 네. 네. 제 노래 중에 하쿠나 마타타라고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아하. 탄탄대로 잘 풀릴 거야. 쉬고. 탄탄대로 다 잘 될 거야. 그래요. 수험생 여러분들 다 잘 되실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네. 좋다. 세게 올리시네.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뭐, 잘하셨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왜 내가, 할 얘기가 아니요, 다음 얘기가 저랑 좀 안 맞는 대본이 좀 있어서, 일단 진행은 한번 쭉 해볼게요. 네. 준비된 대로 한번 해보세요. 트로트도 좋지만, 네. 이렇게 어떻게 한 가지의 장르의 음악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네. 박범 씨, 네. 정말 미안한데요.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음악 추천할 것 같으면 아예 이쯤에서 관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상한 음악이라뇨. 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약간 멈칫했어. 저희 음악의 부모님들께서 네. 노할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그 클래식, 네. 오케스트라의 네. 이 연주와 함께 이 웅장한 그 선율, 전율 전율. 그대로 잘했군요. 잘 외웠다. 교양학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교양학의 아버지. 교황청에 계시잖아요. 음악의 당숙은 네, 넘어갈게요. 자, 오늘 자꾸 박범 씨부터 해갖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아침마당 전북에 출연하신 분들이 네. 바로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요. 이 오케스트라가 장수에서 만들어졌고 창단한 지 벌써 10년째라고 합니다.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6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얘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빛나는 오케스트라를 이끄시는 선생님들이라 네. 그럴까요? 이게 아주 빛이 나는데 우리 문권철 음악 감독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에서 호랑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 감독 문건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에서 함께한 지 이제 10년이 됐고요. 목관악기인 오보에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지선아입니다. 네, 오늘 출연하게 된 게 너무 지금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긴장되고 떨리신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그 옆에 호른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7년째 빛나는 오케스트라 함께하고 있고요. 호른이라는 금관 악기를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하고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강사 김주신입니다. 네. 친해야죠.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저는 학생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 예쁘게 보이네요. 보이십니다. 자, 그 뒤쪽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두둥탁 치는 북과 심벌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재훈입니다. 오, 누둥탁.
좋습니다. 두둥탁 두둥탁. 그 옆에 예. 안녕하세요.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에서 9년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현악기에서 가장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며 아이들을 품어주고 있는 강사 엄소미입니다. 네. 자, 맨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에서 금관악기인 제일 고음 파트인 트럼펫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조영진입니다. 네.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이름만 들어도 정말 반짝반짝반짝 눈동자를 빛낼 것 같은 우리 친구들, 아이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친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쌤들이 주인공이신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감독님? 네. 어제 저희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 수업을 했었는데요. 네. 합주 시간에 제가 중간에 우리 선생님들 출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별 반응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너네들도 이제 사진도 나갈 것이고 영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많은 호기심을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함께 지금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오늘 또 시청률 기대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아침마당 전북에 대를 이어서 출연하게 된 분이 있다고 김재훈 선생님. 아, 그래요? 전에 네. 누가 출연하셨었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리지존 퓨전타 퍼포먼스라는 이제 전문 예술 단체를 운영을 하시면서 네, 난타 공연을 다니시는데요. 제가 이제 아침마당 출연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 10년 전? 네, 한 10년 전쯤에 이제 단원분들과 같이 출연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땠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땠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사전에 이제 공연 네, 촬영 오신 거랑 방송 오셨을 때 끝나고 바로 이제 사진관 가서 단체 프로필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그날 찍으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화장을 받은 게 아까워서 찍으셨다고 네, 그러셨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로 88회 차거든요. 네. 근데 시작 전에 6분이 딱 모이시더니 사진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시작 전에 사진 찍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처음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네. 아무튼 오늘 또 찍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우리 이렇게 TV 출연하시고 그런다고 하면은 네. 이게 그 조금 긴장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수업이 월요일, 목요일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출연한다고 하니까 우리 조영진 쌤 아이들을 그냥 대충 가르치고 오신 건 아니신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가 이제 정기연주여서 엄청 힘든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제 TV 프로그램을 이제 보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았을까. 아유, 그냥 요즘 김장철이니까 김장만 하시고 긴장은 좀 푸시는 걸로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알겠죠? 자,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수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니까 장수에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게 아닐까? 김주신 선생님?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장수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55명의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외에 바이올린 선생님 2분, 비올라 선생님, 첼로 선생님, 플룻, 바순, 클라리넷 선생님 총 13명의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연습을 또 직접 또 저렇게 큰 악기를 우리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 잘 안 보이겠어요. 이 악기가 플룻이죠. 지휘자 선생님도 보이시네요. 진지하게 또 연습. 느낌이 다르다, 좋아요. 느낌이. 네. 올해로 창단 10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정말 강산에 한 번 변할 만큼 꾸준히 이어오셨는데 오케스트라가 참 어떻게 창단이 되신 건가요? 네. 저희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는 2013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근데 이 창단된 계기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11년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점 지역을 이제 모집해 왔는데
저희는 2013년도에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혼자 하는 그런 음악 예술 활동이 아니라서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다면적인 그런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수군에서 이런 취지가 상당히 우리 장수 관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일컬어서 그 한국형 L 시스테마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그 L 시스템 이게 뭐예요? 네, 그 베네수엘라에서 국가 지원 음악 교육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걸 말하는 건데요. 베네수엘라의 이제 경제학자 음악가였던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오 박사가 이제 거리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이제 악기를 나눠주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르친 데에서 이제 시작한 음악 교육이거든요. 이제 엘 시스테마 덕분에 이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프로그램이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벤치마킹한 걸 저희가 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하고 벤치마킹해서. 있습니다. 예. 엄수비 쌤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에 합류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전에는 이제 목포 시립교향악단에 있다가 이제 개인적인 일로 타국에 좀 살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접했고 한국형 엘 시스테마 하고 검색을 하니까 취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희 또 악기 특수성이 있어서 아이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음악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거절할 수가 없다.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작부터 좀 헷갈리는 상태로 시작했지만 이제 점점 더 헷갈려 가고 있는데 지금도 헷갈려 보입니다. 지금 엘 시스테마가 베네수엘라의 그 꿈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 엘 시스테마를 본딴 지금 우리의 오케스트라가 그럼 꿈의 오케스트라인가요? 아니면 빛나는 오케스트라라고 아까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다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췄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51개 지역에서 꿈의 오케스트라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저희 교류가 사실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교류할 때는 꿈의 오케스트라 장수, 꿈의 오케스트라 부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는 빛나는 오케스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베네수엘라에 있는 엘 시스테마 재단하고 그 MOU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엘 시스테마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확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요. 정말 빛나는 꿈의 오케스트라 그 정체성처럼 빛나게 성장을 해왔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온 과정을 맨 처음에 볼 때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땠나요? 네.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게 지금 오케스트라가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공모했을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작은 단위의 군에서 이런 사업을, 이런 큰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에 자원들이 없을 텐데 그 많은 강사의 수급은 어떻게 할 거며 그렇죠. 또 그런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북도의 그 삼면에 인접한 그 장수군의 지적 위치가 그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제한적인 조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그게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선생님들이 오실 수도 있고 전북에서도 음악 대학이 충분히 풍부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장수 관내에서는 그 굉장히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케스트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강사의 그 자질과 그다음에 그 교육 공간의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지금 수도권에 있었던 꿈의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굉장히 건물이 큰데 큰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일주일에 2회씩 6시간씩 수업하고 또 합주도 같이 병행할 때 그런 공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껴들을 시간이 없군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장수만에 갖고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름 확신이 있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건 되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 공모 사업 시작할 때도 그냥 술술술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됐나요?
네, 그때 상황이 어느 순간에 그 2013년도 초반에 이제 장수군 문화예술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을 이제 봤는데 이게 장수군 아이들이 꼭 좀 누렸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해서 본인들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와서 조금 상담 좀 해보자, 고민 좀 해보자고 해서 약속을 잡고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았던 것이 일단은 공모기간 마감이 3일 전이었고 3일 전에? 네, 3일 전이었고 그 굉장히 분량이 큰 사업 계획서를 일단 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차 사업 계획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서울에 올라가서 1박 2일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저희가 사업 계획서 토대로 작성한 것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완된 사항을 최종적인 또 PT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있어야 이걸 통과해야 되겠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집이 전주니까 이제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것이 시간적으로나 이게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장수 관내 4개 초등학교에 그 학교사랑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그런 공연 기획 공연을 이렇게 연주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 이렇게 좀 약간 오버랩되면서 이 아이들이라면 한번 가르쳐 보는 것도 좋겠다. 예, 그럴 만한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바로 집에 들어가서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요. 밥 많이 먹고 수요일 7시부터 금요일 그 다다음 날 2시까지 사업 계획안 일단 작성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사업 계획안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완전 벼락치기로 그냥 네. 후다다다다. 네. 일사천리로 잘 달려오셔가지고 사업도 선정도 되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그 우려의 눈길도 좀 있고 사실 단원 모집이나 악기 구성 사실 이게 악기 금액도 그렇고 이게 어려움이 좀 꽤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뒤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3년 4월에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됐고 2013년 5월부터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하는데 일단 아이들도 모집해야 되고 악기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혼자만 한 건 아니고 장수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같이 사무국장과 함께 그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다 돌아갔습니다. 다니면서 사업 설명하면서 아이들 모집했는데 40명의 아이들이 모집이 됐고 그리고 악기를 또 좋은 악기로 또 구입을 해서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아이들을 모집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뭐 음악 공부를 막 제대로 한 아이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닌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악보도 모르는 애들인데 어떻게 이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이렇게 활동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가능하고요. 일단 입단을 하게 되면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론적인 기초 교재를 사용하시기도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하시고 이제 악기 교재나 이제 연주할 곡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리듬 같은 거는 이제 허밍이나 이렇게 말로써도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뱉으면서 이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꾸준한 연습이 인 거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부안이라 네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음악 수업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하모니카하고 필이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참 힘들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무슨 뭐 첼로라든지 더블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구분. 그다음 오보에 막 이런 거 하려면 선생님 저 오보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보에 시켜주나요? 아니면 넌 딴 거 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이걸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은 오케스트라에서는 이게 균형이라는 게 또 갖춰야 될 그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또 쏠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악기를 선정하려고 노력하되 그래도 전체적인 오케스트라 균형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또 맞는 악기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악기가 맞는 아이들인지 관악기가 맞는 아이들인지 이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상의한 이후에 아이들에게 악기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1개월 동안은 악기가 한 번 정도 악기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이니까 적성에 맞게.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한 번 정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어떤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참 궁금한데요. 또 오케스트라여서 이 스튜디오에 다 부를 수도 없고 김태훈 아나운서님 네, 네. 어떻게 연주를 들을 방법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아침마당 전북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직접 영상에 담아왔는데 먼저 어. 그 감독님께 어떤 곡인지 설명 듣고 저희가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곡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들으실 곡은 저희 정기 연주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 음악 메들리입니다. 메들리.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오, 자, 그럼 장숙은 빛나는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그 아름다운 선율 함께 감상해 보시죠. 축하네. 뭔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는 곡인데요. 디즈니 노래는 어른들도 좋아해요. 아, 그럼요.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느낌. 진지한 표정. 그거잖아요. 맞아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네요. 미녀와 야수 아니에요? 뷰티. 갑자기 춤을 추고 싶네요. 그래요? 그럼 두 분, 범씨랑 두 분, 아니면 미녀처럼. 야수 찾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니 사실 네. 정식 공연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촬영을 위해서 요청했던 건데 정말 잘 해주네요들. 오 잘했어요. 네.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음악의 아버지 바흐, 어머니 핸델, 저희 음악의 부모님들. 네. 네. 이제 다 외웠네요. 자연스러워요 지금 네. 이제.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강숙도 좀 챙겨주세요. 네네. 강숙, 음악 네. 강숙. 당숙 분께서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악의 당숙 분께서도. 근데 이런 좋은 연주를 이제 꼭 직접 들을 만한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다음 주 목요일 한누리 전당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특히 창단 10주년이라서 더욱 남다른 의미가 될 것 같은 정기 공연이 될 것 같고요. 네. 방금 보셨던 영화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뮤지컬 음악 그리고 이제 관악 앙상블, 현악 앙상블 등 전통 클래식 곡도 저희가 공연을 하니까 특히 장수 군민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관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연주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빛나는 오케스트라에 다른 그런 오케스트라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 뭐죠? 우리 감독님? 저희 공연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왜 공연을 정기 연주를 한다면 막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데 저희들은 좀 특별하게 그 신규 단원들 아직 좀 이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작품들을 선정해서 그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작년 정기 연주를 보면 저희가 10개 정도의 곡을 레퍼토리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신규 단원들의 공연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어요. 그래요? 저희가 그렇게 무대를 만드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존의 단원들하고 함께하기에는 작품 수준이 좀 달라서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에 맞는 그 목표를 주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런 정기 연주회에 신입 단원들의 무대를 꾸미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연주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감독님. 네. 저희가 신규 단원을 사실은 많이 교육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향상음악회라는 것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향상음악회는
말 그대로 그 개인적인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신규 단원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것은 그 합주에서의 한 약간의 부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수준에 맞는 곡을 한 짧다 하더라도 오롯이 그 무대를 떠맡는 그런 부담스러운 연주기도 한데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3차에 걸쳐서 아이들 향상 음악회를 진행했고 그 실력된 연주 향상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만을 위한 오케스트라 곡들을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아침마당 전병 오늘은요 그 장수군의 우리 어린이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빛나는 오케스트라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네.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6명의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향상음악회 말씀하셨지만 정말 항상 연습해야 향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또 가르쳐 주셨을까. 악단장님 정말 노력의 노력. 그래서 향상됐겠죠. 예, 그렇죠. 마치 그 아침마당 전북 초창기에 저를 이끌어 주시던 우리 김태은 아나운서, 또 네. 홍석우 MC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덕분에 제가 많이 컸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예. 여유도 있으세요 이제. 예. 근데 그 아이들도 처음이어서 어려웠을 텐데 선생님들도 역시 처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영진 선생님은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많이 당황스럽고 좀 어려웠다는데 어땠나요? 저는 이제 2020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김주신 선생님 권유로 예. 이제 오케스트라에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만의 이제 방법도 있었고 저만의 이제 의욕도 앞섰는데 이제 아이들 만나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많이 힘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당연히 힘들죠. 네, 네. 힘들어. 저희 그 애기들을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네. 못 치더라고요. 힘듭니다. 애들 가르치는 건. 네. 가르치는 건 힘들고 이게 그 아이들한테 너무 큰 걸 또 이게 바라면 또 이게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또 실망도 크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아무리 근데 그래도 아니 실망만 너무 하신 것 아니 같은 쌤이 표정이시길래. 아니 처음부터 열정과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저는 좀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선생님 그러시겠죠. 그런데 피아노도 못했더라고요. 왜 그 무슨 선생님한테 억하 감정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냥 저도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한 아이 같은 사람으로서 네. 제가 배웠다고 하면 이러지 않았을까 속으로 선생님께 좀 이렇게 억하심정이 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음에 한번 제가 대변을 해봤습니다. 다 심심한 사과드리겠습니다. 심심해. 깊게 사과드린다는 말씀이죠. 네. 그나저나 이제 선생님께서 조영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악기가 지금 트럼펫이라고 했는데 트럼펫 하면은 저는 사실 제일 공감되는 게 군대 있을 때 군악대에서 이게 사실 아침 기상송 이런 것도 다 트럼펫 아니었나요? 그렇죠, 선생님. 네, 저도 아침에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펫에 대해서. 트럼펫은 오케스트라 이제 꽃으로서 이제 금관악기 중에서 솔로 파트가 많이 있어서 리드하는 살짝 악기이기도 하면서 네. 어디 가서 이제 소외받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런 항상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를 가도. 어울리는. 군에서도 그 트럼펫 하셨다고 하니까 네, 네, 아침에 네. 이제 일어나면은 네. 트럼펫을 이렇게 탁 울려요. 근데 예전에는 어떡해요? 직접 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음악으로 나오는데 네. 그리고 1시가 되면은 네. 이런 낙하소리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잘 때 60년대 군 생활 때랑 저랑 안 바뀌었네요, 음악이. 음악은 60년대 같을 라고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음악이나 이때 들어 뭐 이런 느낌. 맞아. 악기가 입에 달리셨네.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살아요. 이렇게. 아니 근데 그 트럼펫이 오케스트라의 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꽃을 피울 수 있게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겼을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 방식. 네. 이제 방금 말했듯이 엄청 어려웠었는데 네. 이제 아이들이랑 연습한다는 것보다는 같이 이게 놀이를 한다고 놀이를 한다. 그래서 예. 네.
이렇게 또 흉내내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서 네. 뿌뿌뿌뿌뿌 하면서 우리 아이들 선생님만의 그 아이들, 노하우가 아이들. 있을까요? 아이들 가르치는? 네. 이제 어떻게 노세요? 처음에는 이제 악기를 불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같이 하면서 좀 누가 더 오래 부는지 왜 부는지. 예, 그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임하듯이 예. 그런 건 누가 더 좋아. 크게 부는지 크게 부는지. 작게 소리 부는지. 내기도 힘드니까. 그렇지. 예. 그렇게 뭔가 게임하듯이 배우면 굉장히 재미있겠어요. 네, 네. 뭔가 나름대로 선생님의 뭐 가르치는 노하우를 터득하신 건데 그렇다 보면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내가 이거 하기 잘했다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 항상 음악회 이제 음악 감독님께서 말했던 건데 그거 할 때 이제 다른 연주 정기 연주회나 그런 연주를 하게 되면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사이사이 껴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니까 그랬었는데 항상 음악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혼자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하니까 아이들끼리 엄청 긴장하고 막 잘해내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렇죠. 이제 한 명 한 명 서서 마치 제가 연주하는 것처럼 긴장이 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네. 오늘 출연자 중에 조영진 쌤이 가장 많이 긴장해요. 언제쯤 풀릴까? 예, 지금 악기 하면 이렇게 입을 풀려고 하잖아요. 조금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풀어드릴게요. 생마을 해리도 캠프를 하는데요. 여름이나 겨울 이럴 때는 열흘 막 보름 이렇게 길게 캠프를 하거든요. 뭐 책도 읽고 뭐 생태 바다에 가서 놀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막 그러는데 길게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를 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썰렁한 농담을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 있어봐 이거 내가 꼰대 짓을 했나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조영규 선생님은 표정으로 봐서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가끔씩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또 꼰대 노릇하는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대놓고 얘기한 적 없는데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이제 옛날에는 좀 알아서 이렇게 수업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걸 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말해주게 되면 제가 꼰대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조심하게 되죠. 되죠. 말은 또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그 맞아요. 순간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네. 엄소미 쌤은 아이들하고 그래도 조영진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떠세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제가 뭐 지금 아이들은 좀 집중력이 예전 아이들처럼은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100번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100번은 일단 전 절대 못 해요. 그러면 20번은 해야지. 20번 선생님 저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 때문에 100번 하라고 하면 100번도 했어. 20번을 왜 못한다는 거야. 맞겠네, 그러면 나오네. 딱 그 말 하는 순간 이게 꼰대구나. 이걸 얘기하는 맞다는 말이야.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딱 스치죠. 네. 엄소미 선생님이 하는 더블 베이스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판이 넓어서 아이들이 운지하기에는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 지도해 줄 때 어땠나요? 그쵸. 저희 아이들 시작할 때가 보통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면 한참 성장이 있을 나이기도 하지만 손도 작고 키도 작을 나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할 때가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때 흥미를 주지 못하면 포기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100% 칭찬을 해줘야 돼요. 너 손이 작은데 너 손 진짜 크구나. 키가 작은데도 너 키가 진짜 크구나. 네. 넌 되겠다, 되겠어. 이러면서 네. 계속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은 거기서 가장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칭찬에서. 야, 자기 키보다 훨씬 더 큰 훨씬 커. 악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훨씬 커서 정말 악기만 보이고 발만 동동동동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근데 엄소미 선생님은 큰 키 때문에 더블 베이스 악기를 선택하셨다고. 네, 선택 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당하셨구나. 고등학교 때도 이 정도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누가 봐도 이제 베이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저희가 아이들이 오면 악기를 배정해 주는 것처럼 그때도 선생님들이 악기를 배정해 주실 텐데 저를 딱 보고 넌 더블 베이스 해. 그래서 들어오면서 애들한테 더블 베이스가 뭐야? 그러니까
그 진짜 큰 악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서 선생님 저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활만 좋으면 돼 그냥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었어요. 하니까 악기도 좋아야 되고 활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더라고요. 힘도 좋아야 되잖아요. 네, 힘도 좋아야 되고. 네. 네. 악기 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어서 나중에는 너무 좋았죠. 아, 네. 정말 매력 있는 악기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 베이스를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후배를 뽑으면서 너 잘 칠 것 같다 한 친구가 서울대를 콘트라베이스로 들어가고 예, 제가 뽑은 거죠. 안목이 있네요, 안목이. 제가 만든 거죠, 그 친구 지금. 교수하는 친구인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네. 그런 느낌으로 우리 또 엄소민 선생님께서도 정말 욕심이 나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욕심나는. 그쵸.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베이스를 추천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악기를 경험하러 와요. 그러면 손이 작아도 일단 막 칭찬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딱 왔는데 누가 봐도 키도 작고 손도 작아요. 근데 음악성이 너무 있어요. 연주를 할 때 머리를 흔들지 않으면 연주를 못 해요. 너무 불같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막 하는데 제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든 가르쳐야겠다. 내 파트로 좀 데려와야 되겠다. 욕심이 나서 가르쳤어요. 1년 동안. 근데 연습할 때는 키가 작으니까 못 앉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3시간 연습을 계속 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짠하기도 한데 계속 구슬리면서 넌 잘하니까 계속 해보자 하고 1년을 했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 1년 정도 지나면 안 자랄래야 손이 안 자랄 수가 없고 키가 안 자랄 수가 없는데 1년 딱 지났는데 손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도 악기 옮길 때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몇 달 전에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너만큼은 보내줘야 되겠다. 다른 파트로. 그래, 네가 악기만큼은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되겠다. 너무 지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9년 가르치면서 다른 파트로 보내본 아이가 있습니다. 야, 9년이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근데 그 뭐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뭔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아이한테는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좋은 기억을 나눠 가진 기억에 남는 친구도 또 있다면서요. 네. 9년 정도 되니까 여러 아이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요. 또 그중에 기억나는 아이가 있긴 확실히 나요. 걔는 이제 외동이었는데도 이렇게 되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와서 친근하게 얘기하고 그러는 걸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전주로 가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걔가 여름 캠프였나? 아무튼 저희 연습할 때 직접 연습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거 꼭 주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서 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요즘 다 SNS를 다 많이 하잖아요. 소셜미디어 다 사용하고 메일도 있는데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써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래요. 감사하대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같이 악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표현을 다른 것도 아니고 손편지로 해준 게 너무 감동이 되고 내가 이래서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다해서 수업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학생 입장으로 피아노 배울 때 도에서 도까지 치고 싶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안 연습했던. 되죠. 그래서 연습해서 선생님한테 연주했더니 칭찬받아서 건빵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건빵. 네, 그때 오래되셨구나. 건빵 받았어요. 저희 또 출연자 중에 건반에 건반. 콘트라베이스계의 그 당숙이 있잖아요. 박범 씨. 박범. 모르는 아이를 발굴시켜서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합격시키고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이번 코로나. 갑자기? 네. 대본이 없는데. 아유, 뭐 평생 고마워하겠지만 저는 전자베이스였지만 예, 여기에 발을 들여서 결국은 이렇게 교수까지 된 너를 이름 기억 이름 안 나나? 기억 이름 기억이 안 나. 이름도 얘기해요? 네. 네. 우리 범기 오. 명절 때 인사 한번 하라. 범기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같은 범이네. 범이. 오버에 하시는 지선아 쌤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아이가 있으시죠? 네, 저 이 오케스트라가 시작될 때 같이 참여했던 일기 학생인데요. 이제 들어왔을 때 입단했을 때부터 되게 조금 말수도 없고 부끄럽도 많이 타고 대답도 하지 않고 막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부득이하게 입시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19년도에 마지막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오보에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이제 막 욕심이 자꾸 생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억을 좀 쌓아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협연곡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으로 이제 솔리스트로서 이제 오디션도 보고 학교하면서 이제 그런 추억을 쌓았는데 그렇게 소심했던 아이가 그래도 무대에서 혼자 이렇게 해내는 걸 보면 되게 막 뒤에서 막 뿌듯하고 긴장도 같이 하면서 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저희 지금 현재 단원으로 있는 학생도 작년에 그 곡을 이어서 똑같이 하게 되었는데 항상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걸 보면 이제 선생님으로서 이제 정말 정말 뿌듯하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있구나 하는 게 있고 항상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 다음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항상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렇고 그 과정이 무대에 선다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믿고 따라와주고 잘 견뎌줘가지고 항상 고맙죠. 네. 고맙고 그 뿌듯함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신다는 게 저분이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 만나기 위해서 왕복 4시간 거리를 그렇게 다니신대요. 그래요? 제가 이제 원래는 전주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멀지 하면서도 이제 저도 모르게 막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항상 생각하면은 이제 가서 오늘은 어떻게 할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게 되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왔을 때 이제 개 이름도 모르고 뭘 하면은 몰라요 막 이렇게만 하는 그런 애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저 이런 곡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서 막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보람이기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긴 하는데 이제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도 일찍 가서 준비를 하는데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봤더니 막 3, 40분 전에 와서 연습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면 이제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은 이제 안 올 수가 없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죠. 오보에라는 악기가 많이 들어보는 봤지만 굉장히 생소한 악기인데 목관악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목관악기 중에 대표적인 게 플루트란 말이에요. 아까 사진에서도 보긴 했지만 플루트하고는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뭐 얼마나 이게 다른 겁니까? 다른 악기인가요? 오보에와? 오보에는 이제 높은 음역이 나는 이제 목관 악기인데요. 이제 플룻은 플룻처럼 소리가 경쾌하진 않아도 저희가 이제 오보에만의 특색을 가진 이제 약간 콧소리 같은 이제 같은 울림을 가진 악기인데요.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매력에 이게 빠져서 좀 시작한 계기도 되어 있고 이제 저희 오케스트라에서는 이제 가장 소리로서 먼저 인사하는 악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본 음인 나음을 이렇게 소리를 내주면 이제 다른 악기들이 그 음에 맞춰서 이제 조율을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악기를 좀 리드하는 이유가 이제 오보에는 음색이 좀 맑고 이제 귀에 잘 들려서 그런 영향이 있죠. 이 오보의 악기가 상당히 고음 음역대라 또 그 입에 물 수 있는 리드가 아주 작고 또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겹리도 불어내기 소리조차 내기가 힘든 악기인데 가르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조금 다른 악기는 이제 소리를 후 내면은 이제 바로 나긴 하는데 저희는 구멍도 제일로 작고 이제 좀 압력이 있던 악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소리가 다 안 나서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처음에 소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수를 쓴 게 이제 그 리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막 얇게 깎아놔서 빽빽 소리가 나게끔 해서 이제 시작을 처음부터 하게끔 해서 이제 점차 리드도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소리를 내게 하고 있어요. 입에 맞추는구나. 이제 지선아 선생님이 이제 오보에를 하신다고 오보에는 이제 요렇게 하는 거고 플룻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막 이제 이렇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 오보에라는 악기가 이제 그 오케스트라에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보에를 이 오케스트라에 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문 감독님. 네. 이제 당초 이제 우리가 오케스트라 구성을 생각하면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선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오보에는 독특한 그 개성이 있는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또 새로운 빛깔을 또 더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그 효과가 있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오보에를 저희가 넣었고요. 그 오보에뿐만 아니라 또 저희는 바순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악기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악기가 있음으로 해서 부는 연주자뿐만 아니라 이 음악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우리 단원들도 이런 독특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 소리 색깔을 들으면서 또 정서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지고 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1개 전국에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중에서 오보와 바순을 갖춘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열정도 있고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니까 제가 만약에 학부형 입장이라면 선생님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예, 고마운 선생님이다 싶잖아요. 왕복 4시간 천안에서 장수까지 왔다 갔다. 그리고 지금 또 임신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학부형과의 관계도 좀 더 돈독하지 않을까. 네, 저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부모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아이들하고만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오는 부분도 있고 했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좀 지쳤을 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케스트라 와서는 행동을 이렇게 하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모르던 나의 아이의 모습을 알게 되시니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진짜. 또 지선아 선생님 덕분에 오보에라는 악기에 대해서 좀 더 친밀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저는 궁금한 게 그 다른 관악기 호른. 네. 이게 학교 다닐 때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좀 약간 생소하고 그렇거든요. 어떤 악기인가요? 진짜 호른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지효 씨가. 네, 호른은 이제 금관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호른은 이제 좀 독특하게 모든 악기 중에서 소리가 유일하게 뒤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악기들의 어우러짐을 좀 담당하는 것 같아요. 현악기와 목관악기,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등등을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소리를 만들어주는 좀 MSG 같은 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효 씨 저악기예요. 저악기. 예, 이제 알았죠. 저렇게 생겼구만. 아니 근데 김진우 선생님은 참 진짜 뭐랄까요, 그 처음에 장수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이 호랑이 나보고서 너무 산골이고 막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장수 애찬론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은 강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장수에 지원하게 되고 이제 거의 이제 일 가듯이 이렇게 장수 처음에는 나갔었는데 이제 막상 와 보니까 이제 매달 정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감독님께서 이제 정확한 교육 방법이나 목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니까 뭔가 수업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서 조금 그 점이 좀 새로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7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아이들이 비속어를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장수 친구들이 순수하고 착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비속어를 선생님 앞에서 안 썼죠. 예, 뒤에서는 또 쓸 수도 있고. 네, 뒤에서는 쓸 수도 있는데 현재 저는 7년 동안 본 적은 없는 거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본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힘든 거는 아이들이 너무 활발하니까 쉬는 시간에 너무 뛰어다니니까 쉬는 시간에 뛰지만 한 100번씩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활발해서. 선생님 비속어를 먼저 쓰시겠네. 네, 아이들 비속어 안 씁니다.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안 쓸 거죠? 네. 그나저나 그 오케스트라 나름의 어떤 교율 같은 거, 또 매너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엄소미 선생님 뭐가 있어요? 그쵸. 자기 악기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 뭐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비속어 같은 거 정말 저도 애들한테 배워야 될 점일 정도예요. 선생님 앞에서는 아이들 진짜 비속어 같은 거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연습
합주 시간이 정해지면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와서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는 해주지만 아이들이 따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 더 쉬고 싶고 더 뛰고 싶은 게 아이들인데 그걸 너무 잘 지켜줘요. 잘 지켜줘서 저희들도 얘가 너무 잘해주니까 더 잘해주게 돼요. 나쁜 말도 안 해. 몰라 뒤에서는 모르지만 또 하나를 가르쳐주면 또 열을 날 정도 열심히 또 연습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신 쌤도 특별히 이 친구 정말 하는 그런 유독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여기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 처음 왔을 때 있던 친구인데요. 그땐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호른 학생이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 둘, 고등학생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 있던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학생도 저랑 같이 커가는지 이제 제가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면은 중학생을 가르치고 제가 중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면 초등학생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선배로서 이렇게 뭔가 해주는 게 제 빈틈을 채워주는 멋진 학생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이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머, 그렇군요. 그렇게 후배들을 챙겨요? 아니 저희는 후배가 뭐 물어보면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영업 비밀이야. 하면서 제가 곽범 씨한테도 아무것도 죄송해요. 근데 지금 고2면 얘님 고3이 될 텐데 그럼 활동하기가 또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고3이니까 이제 학업에 집중해서 내년에는 이제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속상하긴 한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그 역할을 대신 나중에 더 해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 학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남아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다녀주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만 돼도 이제 좀 거리가 멀어져요. 초등학교는 한 5분 거리면은 중학교는 한 2, 30분 거리로 멀어지니까 중학교 때 이제 한창 흥미를 한 번 잃었다가 그때 이제 좀 마음 잡아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오케스트라가 합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듣던 소리, 들리던 소리, 그 자리에 들리던 소리가 빠지면 정말 허무하고 그 공연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그 들리던 음색이 안 들리면. 그래서 저도 덩달아 아쉽고요. 또 그래도 아이들과 좋은 추억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달래지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까요? 네, 언젠가 이제 전라 지역에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연합 캠프를 한 적이 있는데 한 4개 정도 꿈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는데 그 마지막 날 연합 합주를 했는데 그때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각자 다른 지역에 있던 학생들이 서로 낯설어 했지만 점차 친해지면서 서로 각자의 오케스트라를 공유하고 추억을 공유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그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그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연주라는 게 이렇게 같이 합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관악기, 현악기 얘기했지만 사실 타악기가 또 합쳐지지 않으면 이 맛이 안 나거든요. 김지영 선생님이 타악기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타악기가 아무래도 좀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뒷받쳐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타악기가 이 곡의 분위기를 좌지우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이 하나가 이제 음악 감독님의 지휘를 못 따라가고 살짝 템포가 빨라지거나 늘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자칫하면 음악 자체가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맞아요. 근데요, 그 오보에, 더블 베이스, 홀은 이런 악기들은 악기 자체가 파트잖아요. 근데 타악기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타악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이제 큰 북이라고 불리는 이제 베이스 드럼, 그다음에 작은 북이라고 들리는 스네어 드럼 말고도 뭐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네츠, 심벌 등등 이게 다양하게 존재를 해서 아이들이 하나만 악기를 연습을 하면은 이제 한 곡에선 여러 가지 악기가 같이 나오는데 하나만 하면은 이것만 하고 이거를 못하니 그래서 못하고 또 다른 곡에서는 또 다른 악기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혼자서 여러 악기를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악기를 막 배우면서 근데 여러 개를 배우면 더 흥미를 느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지루해하는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제 역량 부족일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제 객원 연주자로 해가지고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항상 같이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정식 강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게 사실 이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가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 역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기초적인 거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냐 아니면은 그거를 병행을 하면서 다른 걸 같이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타악기다 보니 리듬을 박자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기초적인 거를 좀 가르쳐 주자라고 해서 그거를 좀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악기가 멜로디가 있는 악기도 아니고 그냥 같은 연습 패드에다만 그냥 딱딱딱딱 이런 소리밖에 안 나다 보니 아이들이 되게 많이 지루해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지루해하고 막 이제 그 애들이 또 흥미도 못 느끼고 그러실 텐데 거기서 뭐 난타 같은 거를 또 함께 하셨나요? 아니요.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이제 난타보다는 예. 그 타악기라고 해서 그 음정이 없는 악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음정이 있는 악기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뭐 팀파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음정을 울림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림바, 실로폰, 이제 글로케슈필 이런 것처럼 나무 건반을 때려서 이제 음정을 내는 악기들이 있어요. 네. 이게 마림바죠?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마림바. 마림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정이 있는 악기들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좀 더 타악기도 이제 멜로디를 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고 이거 말고도 이제 파트 연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음악을 틀어주고 같이 연습을 하거든요. 이제 리듬밖에 없다 보니 아이들이 무슨 곡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합주할 때 좀 더 편하게 하라고 이제 음악에 익숙해지라고 음악을 같이 틀어주면서 하니까 좀 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악기 선생님 맨 처음에는 김재훈 선생님 아니셨고 어떤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딱 하루 만에 아이고 장수 너무 멀다 하고 그냥 포기했다고 하던데 우리 재훈 쌤은 장수의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길게 아이들하고 호흡하면서 만나고 있나요? 사실 저도 아이들에 대한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방과후 수업이나 이제 동아리 수업 이런 거에서 난타를 이렇게 배웠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뭐 난타를 하는데 제가 뭐 여기서 타악기를 하다 보니 다른 애들보다 손이 더 빨라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막 이런 게 되게 자랑스럽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사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지 않나요? 아이들 때문에. 네. 뭐 정말 아이들끼리도 잘 어우러져야 되고 악기의 소리도 잘 어우러져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게 이제 음악 감독님이시잖아요. 앞에서 본인 소개 때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좀 한 번씩 으르렁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 게 맞나요? 엄소미 선생님 가까이 지켜보실 때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음악적으로 다뤄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좀 엄하게 하시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번에는 되게 소극적인 아이인데도 옆에서 나 무서워서 소리를 못 내겠어. 그러니까 감독님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신 거야. 그냥 음악 치면서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원래 이게 약간 무뚝뚝하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고도의 전력과 전술일 수도 그런가요? 있거든요. 고도의 감독님? 제 말이 맞죠? 뭐 전략은 아니고요. 네. 네. 칭찬을 많이 해줘야죠. 예, 그게 좋은 거고 맞는 거죠. 근데 다만 그 파트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과 달리 이제 지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다수의 아이들을 이제 지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두 명이 서로 수준이 다른 두 명의 아이들이 합주를 하더라도 이게 잘 맞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11가지 종류의 악기가 5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함께 하나의 음악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집중력도 파트에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집중력이 요구가 되고 이 합주라는 것이 사실은 그 많은 약속들입니다. 음악의 방향을 설정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저를 잘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약간 아이들에게 뭐 칭찬보다도 그냥 격려 차원에서 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호랑이 선생님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아 나는 쌤은 오보이처럼 부드러운 선율을 가진 남자야 라고 하면서 3번 카메라 있습니다. 정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못다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빛나는 오케스트라 우리 모든 단원들 감독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고 알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믿어줬으면 좋겠고 자 지금 요즘에 우리가 1년이란 그 활동 시간 중에서 가장 힘들 때잖아. 다음 주에 공연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감독님이 너희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웃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결석하지 않고 이렇게 잘 나와서 열심히 해주는 게 너무나 고맙다.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또 다른 감동을 또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멋진 무대 만들어 보자. 네. 아유, 그냥 박범수처럼 명절에 찾아오니라 이 말씀 안 하시고 다행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학생들은 뭐 이런 역사를 잘 모르지만 좋은 일만 쭉쭉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움푹 이렇게 고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쭉 떨어졌던 고비. 네, 그 이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젝트가 사실은 6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6년 이후에 7년 차부터는 군에서 오롯이 지원을 도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1년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장수군에서 그 재정을 큰 예산을 지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6년에서 7년 넘어갈 때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중앙정부 예산이 끊었을 때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들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그 문화예술과 장수군 문화예술과에서도 잘 아이들 길러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비를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비를 넘겨서 더 단단해진 이제 빛나는 오케스트라가 가장 강조해서 해야 될 얘기가 정기 공연 안내. 그렇죠.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네. 다음 주 목요일 24일이고요. 장수군 장수읍에서 펼쳐집니다. 네. 많이 와주시면 진짜 재밌는 공연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재밌을 예매 것 없이 그냥 가도 되나요? 그러면?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엔 또 새로운 단원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장수군 아이들이 많이 지원해서 빛나는 오케스트라를 20년, 30년 계속 좋은 음악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내년 신입 단원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김수진 선생님. 네. 네, 지금 여기 계신 강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못 오신 강사 선생님 모두가 친절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또 흥미롭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니까 좀 많은 장수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내년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은 저희도 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네. 김재현 선생님도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 가고 짧게 우리 선생님들. 예. 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안 계신 선생님들 다 그러겠지만 더 티칭 능력이나 이런 거를 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가르침을 할 수 있게끔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올해 마지막 공연이자 10주년 정기 공연 성황리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총장님 오늘의 책 어떤 책입니까? 네, 빛나는 오케스트라처럼 빛나는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네.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아까 감독님 11가지 악기가 서로 색깔을 잘 조화롭게 맞추고 음색을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네 주인공이 크기 서로 몸짓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전혀 다른 이 네 등장인물이 짧은 여행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이해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용기도 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 자체가 오케스트라처럼 나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의 현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쁜 그림책을 공연 정기 공연 잘하시라고 우리 문 감독님께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 많이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자, 요즘 독감에 코로나19까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개인 위생에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건강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클래식 음악 잔잔하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오늘 우리 같이 수업 듣는 기분이었잖아요.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 각자 답 쓰고 가세요. 아셨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